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1인당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52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소비 쿠폰을 줍니다. 소득, 자산, 그리고 사는 지역 등을 따져서 1인당 액수를 정한다고 하는데요.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걸 목표로 20조 원을 풉니다. 첫 소식 안건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에 20조 원의 돈을 더 푸는 올해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1차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는데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민에겐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차에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하는데 인구 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재난지원금처럼 소비기한은 넉 달 정도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29조 원어치가 발행됩니다.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애기 먹는 거 과일 채소 이유식거리 살 것 같아요. 일주일분은 부담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환영을 하겠죠. 재정을 풀어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이지만 나라 곳간 사정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20조 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차 추경 포함 시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이 되는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생깁니다. 코로나 때 타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이 주 대상입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안 한 도매상가 건물입니다. 얼어붙은 경기에 상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월세나 공개 벅차고 관리비가 벅차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 상담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도 어렵고 병역 때도 어렵고 계속 어려웠죠. 이자 내기도 터졌던데. 정부가 빚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 등 143만 명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2차 추경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은 일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치해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90% 원금 감면을 확대합니다. 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대규모 빚 탕감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경 이외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권의 기여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문제는 재원이죠.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재원을 감당할 거냐. 자, 국세청이 어제 이렇게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해 박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는데요.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업무보고에 나선 정부 부처를 연일 질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은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어제 국세청은 업무보고 때 박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탈세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AI로 유형별 탈세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고액 탈세자를 더욱 빠르게 잡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위원들 반응이 고무적이었다며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세청 보고는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라는 이 대통령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아동수당 등 공약 이행 비용으로 5년간 총 210조 원을 추산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세수 확보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의 경우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추경안 처리 앞두고 이번 주 일요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도 갖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포퓰리즘이란 야권의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대통령은 추경의 핵심은 경기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 소비를 늘려 경기를 살리고 취약계층은 더 많이 지원해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벗어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들 민원을 경시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안 되는 거를 생떼를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걸 대통령이 직시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하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15만 원은 받는다는 얘긴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모든 국민이 최소 15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요.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지급에선 상위 10%를 제외하고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합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살고 있다면 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최대로 받는다고 하면 52만 원까지 지급받는 셈입니다. 뭔가 한 번에 다 안 주고 이렇게 나눠서 주고 좀 복잡한데요. 네. 그럼 2차 지급을 못 받는 그 상위 10%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네, 상위 10% 기준은 소득과 자산을 둘 다 보고 판단을 합니다. 월급을 적게 받아도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둘 다 보겠다는 건데요. 우선 현금이나 예금, 주식, 부동산 등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2차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공시지가로 15억 원, 시세로 20억 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라면 상위 10%인 셈입니다. 또한 이제 월급을 많이 받는 이 고소득자도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상위 10%는 TF를 구성한 뒤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통은 가구 전체가 소득이 또 같이 추산이 되기도 하니까 이 상위 10%는 개별로 보는 거예요? 가구로 보는 거예요? 네, 소득과 자산은 개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파악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초등학생 딸과 사는 3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빠 명의로 된 시세 20억 원의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요. 개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상위 10%를 따지다 보니 이 가족은 초등학생 딸과 아빠, 엄마까지 모두 상위 10%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이 가족이 받게 되는 금액은 인당 15만 원씩 45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으로 바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어떻게 봤습니까? 네, 지급 수단은 이 4가지 안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입니다. 다만 이제 소비 쿠폰을 받게 되면 사용도 빠르게 해야 하는데요. 소비 기한이 4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받았어요? 네. 그러면 어디서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안 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곳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선 사용 가능합니다. 또 이제 자동적으로 주소지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구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부터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1차 지급의 경우 다음 달 중순 이후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제 추경안이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 제출되면 7월 초에는 통과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기초, 차상위 계층은 이미 명단이 확보가 돼 있어서 1차 지급분은 국회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이제 2차 지급분은요.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빚 탕감이 된다고 해서 또 관심이 네. 많은데요. 이게 소상공인 모두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 모두 해당되진 않습니다. 이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일괄 탕감해주기로 한 건데요.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정부는요, 7년이나 연체가 됐다면 악의적으로 안 갚는 게 아니라 파산 직전이라고 보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는데요. 사업 자산으로 쓰겠다고 돈을 빌려놓고 다른 곳에 썼다 해도 출연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